자, 지금부터는 이강 선사시대 미술을 2편인 신석기 시대 미술을 시작하겠습니다. 1편에서 우리가 구석기 미술을 살펴봤었는데요. 구석기에 굉장히 사실적인 우리 들소의 모습이라든가 동굴벽화, 그 다음에 이제 귀여운 조각 작품인 빌렌도르프 비너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류는 이제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 이제 기원전 9000년에서 6000년 사이부터 이제 신석기 문화가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정주 생활을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는 하기 시작을 하면서요. 좀 더 안정된 인류의 이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생활용품들이 공예품이죠. 이런 이제 빗살무늬 토기 같은 이런 생활용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석기 시대를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그러느냐?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 구석기 때까지만 해도 돌을 갈아서 만든다기보다는 뗀석기 위주로 쓴 돌도끼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석기부터는 인간의 지능이 굉장히 점점 발달을 하고 또 그 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그릇들도 만들기 시작하고 불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음식도 익혀 먹기 시작을 하고요. 부족을 이루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 혹은 시족 등으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적게는 한 150명, 그보다 더 적은 수도 있었고요. 많게는 한 2000명까지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공동체나 부족이나 시족 사회를 이루면 그만큼 부족 간의 경계라든가 구분들이 좀 더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의 의미들이 이 신석기 시대부터는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단순 수렵과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 정착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 강가나 이제 바닷가 근처 먹거리가 풍부한 근처에 이제 작은 움막 같은 걸 지으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삶의 여유나 풍요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인류는 자연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농경을 이용해서 식량을, 특히나 식물을 위주로 한 식량을 이제 풍부하게 얻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의 미술은 특히나 구석기하고 크게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추상적인 형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추상적인 형태들이 나온다라는 건 인간이 무언가 사유하기 시작을 하고 자신들만의 개념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두드러진 미술품들로는 공예품들이 있고요. 그릇 같은 공예품들이 나타납니다. 자, 구석기 시대가 사실적인 묘사라면 이제 신석기부터는 기하학적인, 추상적인 어떤 무늬들, 옷 모양이라든가 빗살무늬 이런 것들이 미술 작품에 많이 나타납니다. 미술의 관점,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미술이 이렇게 추상화된다라는 것, 이런 신석기 미술처럼 추상화된다라는 건 일종의 인간의 지성이 점점 좀 발달한 결과물들이 미술로 드러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미술의 발전은 인간 지성의 발전하고 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석기 시대에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것만이 아닌 개념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개념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사실적인 묘사라면 개념적인 것이라는 건 아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내가 태양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달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번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호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 시기입니다. 인간의 사유가 압도해가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여러 민족들,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라든가 어떤 벽 장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 추상적인 기하학적 무늬들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문양들이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곡선, 직선, 원, 물결, 소용돌이 무늬, 톱날 무늬 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용어로는 만다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미술은 생명의 구체적이고 생동하는 표현, 구체적이고 생동하는 표현이 구석기의 특징이라면 사물에 대한 이념,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된 것이 신석기의 가장 특징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에 크게 사실묘사와 상징묘사가 나누어지는데 이 상징묘사들이 좀 더 단순화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추상미술, 개념미술로 가는 것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이제 주로 보이고 있는 어떤 빗살무늬, 민무늬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띠 같은 거를 댄무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간석기들 이렇게 석기를 뭔가 갈아서 쓴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뭔가 이렇게 구멍들이 나 있는, 그 다음에 이 당시 이런 어떤 바늘 모양의 그 돌을 갈아서 바늘 모양의 어떤 가죽들을 끼웠던 특징들이 보이는 이런 이제 석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의 유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간석기, 갈아서 만든 석기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빗살무늬 토기가 보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다음 유럽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밑이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만들었던 이유들을 이제 유추해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것이 강가 위주에 이제 모래가 많은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모래 속에 깊숙이 넣을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V자 형태의 빗살무늬 토기였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 빗살무늬 토기가 밑에가 조금 더 둥근 형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신석기 시대의 토기, 빗살무늬,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문양들, 요런 문양들이 또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대각선 무늬가 나온다든가 이런 게 규칙적으로 이어지면서 뭔가 이제 상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구석기하고 신석기 유물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도 구석기보다는 신석기 유물이 훨씬 더 많이 발굴이 됩니다. 천정리 양각화 같은 경우는 신석기 말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신라 시대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cm에서 800cm 이르는 넓은 안각화인데 울산에 있고요.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천전리 안각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태화강 상류에 위치해 있고요.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신석기 말에서부터 보이는 이런 그 개념적인 문양들이 그대로 이제 안각화되어서 나타납니다. 마름모라든가 정사각형, 원, 꽈배기 모양 등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보 147호가 울주 천정리 안각화입니다. 태양이나 우주를 상징하는 추상화된 문양을 새겨놓기도 하였고요. 또 여기에 보면 고래라든가 물고기 등은 또 사실적으로 그린 것, 그 문양을 새겨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추상적인 문양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런 추상적인 문양들은 그대로 청동기 시대로 이어져서 의식용구나 동경 등에 새겨진 문양과 흡사하고요. 어떤 부적이나 주술적 기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발견된 석고로 살붙임한 두개골인데요. 이제 어떤 인간의 해골에 이런 석고 등으로 붙여서 이제 이렇게 모셨던 어떤 부장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쪽에서 발견된 이렇게 둥근 모양의 항아리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이런 규칙적인 문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가면입니다. 가면, 탈, 이런 것들이 이제 BC 6000년에서 2000년경에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BC 9000년경에 만들어진 이 돌 모양의 돌 가면들도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유물인데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해골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조상의 모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좀 깎아서 만든 특징이 지금 인간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쪽에 있는 가면들을 보면은
가면이긴 한데 좀 무섭고 동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좀 이제 이런 가면을 만들었다 아프리카 가면 등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수호자상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만들면서 악령을 퇴치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중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신석기 시대로 오면서 사람들은 곡식 지배하고 가축 사육 덕분에 이제 좀 더 이제 유복한 생활을 했었고요. 이제 더 이상 짐승들이 안 쫓아오고 한 곳에 살면서 오히려 가축을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대자연 속에 변덕스러운 날씨, 특히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자연과 불쑥 찾아오는 죽음이 너무나 무서웠겠죠. 이제 부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조상신, 태양신과 같은 도움으로 이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족을 이루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근처에 이제 그 어떤 분묘 형태로 이제 묻었기 때문에 조상신을 만들었는데 이런 가면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조상신을 통해서 자기 부족만을 조상들이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면들이 곳곳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지요. 자, 신석기 시대의 건축물로서 대표적인 게 스톤헨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 15페이지 위쪽에 이제 스톤헨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스톤헨지가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남부 윌트셔주 솔즈베리 평원과 에이브버리에 있는 선사시대 거석 기념물인데 이게 이제 기원전 2500년경에 세워졌다고는 하나 약 한 1200여 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이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도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수수께끼다. 고대 거인들이 움직여서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확실히 풀리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돌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모양들을 봤을 때 인공적으로 어느 정도 깎아서 일정한 건축 설계에 따라서 지어졌다는 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돌들이 대부분 뾰족한 형태들이 다 다듬어서 둥근 형태를 다 띠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또 이런 둥근 형태를 계속 띠면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형태를 환상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용도냐? 어떤 이제 이 용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제 만들었다는 의미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태양신에 대한 숭배에 대한 기념물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그 달력 지금으로 보면 달력 같은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또 왕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했던 이제 천체의 측정의 장소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명확히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굉장히 태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애니미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신석기에 해당되는 조몬 시대의 이제 토우드라고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이런 얼굴 형태의 뭔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요. 그리고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 약간 기모노 옷이 좀 연상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 조몬토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인사동에서 한번 개인전을 초대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굉장히 그 신석기 시대의 어떤 이제 가볍게 구운 토기의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토테미즘적인 요소들, 동물신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만든 어떤 토테미즘적인 요소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나오는 요녕성 일대에서 만들어진 홍산 문화라고
토기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도 이제 이런 토기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토기들하고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때 발견된 모자상이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다산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미, 이제 온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어미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연영성 일대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연영성 문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하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 중국의 라오성에서 분포했던 신석기 중국 동북아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우리나라 발해하고도 연결된다 그래서 발해 연장 문화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울산시에서 발견된 여성 토르소 모습인데요. 토르소라는 건 얼굴이 없고 팔과 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거를 토르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작게 발굴이 됐는데요. 이렇게 또 이제 중국에서 발견된 여인상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봤을 때 신석기 시대에는 작은 이런 모신들을 모시고 곳곳에 고대 국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한번 크게 구분을 해서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양식하고 양식의 이제 토대를 봤을 때 우리가 미술의 양식으로는 자연주의, 사실주의가 구석기에 해당되고요. 신석기는 기하학적, 추상적, 상징적, 이게 신석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토대, 이 구석기는 실제로 동물을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수렵이라든가 또 이제 실제 체렵을 통해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 양식의 토대가 굉장히 사실적일 수밖에 없었다. 신석기는 농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양식의 토대를 갖고 있다. 그들이 추구했던 건 구석기인들은 감각적이고 구체적이라면은 신석기인들은 정신적, 추상적, 영혼성을 추구했다. 그 결과로 봤을 때 대상의 충실한 관찰과 모사가 구석기인들의 주요 미술적 행위였다면은 신석기부터는 이지와 어떤 지능이 훨씬 더 이제 발달된 상태, 개념이 사유하기 시작한 시기가 신석기부터입니다. 구석기부터는 그 목적이 주술이라든가 생존에 있었다면은 신석기는 애니미즘, 무라론하고 정령숭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라론이란 건 범신론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 곳곳에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학에서도 삐아제의 무라론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석기의 세계관은 이론론이고 신석기는 이원론입니다. 일상과 이상화된 초현실의 세계가 대립된다고 봤습니다. 예술론은 구석기는 시각의 감각적인 시각, 즉각적인 시각에 호소했다면은 신석기는 어떤 생각, 개념 여기에 훨씬 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연주의, 개인주의가 구석기에 해당된다면 무정부적, 그래서 이제 원시사회, 특히나 원시사회라 했을 땐 구석기적인 요소를 많이 띠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떤 계급의 구분이 없이 평등한 사회, 그 다음에 현세적, 현실이 이제 죽어서 내세를 보기보다는 현세적 세계관을 더 갖고 있습니다. 신석기는 기하학적이고 통일된 조직, 아무래도 이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족장도 생기게 되고 나이 연배에 따라서 어떤 조직의 통일감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세적 세계관, 죽어서 내 조상이 죽어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세계관들이 같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사시대 미술의 이제 공통된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석기하고 이제 신석기 사회 모두를 통틀어서 선사시대 미술이라고 하는데, 당시 사회는 공동체 사회였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 이렇게 부르듯이 당시 선사시대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사회, 공동체 사회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술성은 개인이 아닌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굴벽화가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공공미술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시기의 미술의 목적은 무엇이냐? 생존을 위한
주술적 의미와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미술, 그러니까 어떤 감상용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그려져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들소, 말, 사냥, 사슴과 같은 어떤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대부분 그렸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신앙원어는 토테미즘하고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다 보이고 있습니다. 토템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게 종교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 등의 상징을 의미하는데, 저희 나라의 이제 어떤 단군 신화에서 보면은 곰과 호랑이 이야기 있죠. 그리고 이제 곰이 변해서 여자로 변했다. 이런 것도 토테미즘의 일환입니다. 이때는 이제 물화론적, 자연 숭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미술의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가 채집 경제였다면은 신석기 시대부터는 생산 경제, 뭔가 이제 직접 경작을 해서 생산 경제로 발전하였고요. 기후는 구석기 시대의 빙하기를 거치면서 신석기 시대로 오면서 지금의 기후하고 비슷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 빙하기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바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상당히 많은 조몬시대의 어떤 그 조몬인들을 살펴봤을 때 모계 혈통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저기 시베리아 쪽 인종 모계 혈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기후로 변해서 농업 생산에 적합한 시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하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바다가 생겨난 것이죠. 이때 농업에 쌀농사는 없습니다. 선사시대 구석기인들은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바람에서 동굴벽화를 사실적으로 그렸고, 신석기인들은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조상신, 태양신, 자연의 신,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의 이런 신들에게 자신들의 그 미래를 이제 기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사시대인들에게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는 주술, 다산, 풍요, 원시적 종교. 이 원시적 종교도 일종의 주술, 다산, 풍요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집트 미술하고 그리스 미술을 통해서 어떤 서구 미술의 근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